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슈 인사이트의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26번째 시간에는요, 인플레이션과 미국 기준금리 결정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제 얼굴이 안 나오죠. 이렇게 화면만 나오는데요. 화면 이 품질, 코로나다 보니까 또 제가 다른 분들한테 코로나를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제 재택근무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얼굴이 나오면 이 화질이 조금 떨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얼굴 없이 그렇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그 잘생긴 제 얼굴들 보셔야 한 주간 힘이 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 주간만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굉장히 이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상당 부분 많습니다.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은데요.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국내는 9월 달에 이제 금리를 0.25% 이제 올려서 한국은 7%예요, 기준금리가. 자, 그런데 미국은 기준금리라는 것은 이제 한 나라의 정책금리, 한국은행이 정한 금리, 미국은 0%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금리는 1.534%입니다. 여기가 이제 2021년도에 1%를 돌파를 했고요. 연초에 0.5에서 돌파를 했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시장금리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여러분 살고 계신 집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세금을 뭐를 기준으로 냅니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0억이다. 혹은 뭐 5억이다. 1억이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10억의 옆집이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7억이나 6억입니다. 즉 시장 가격이 있고 세금을 매기는 공시지가라는 게 있죠.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정책금리는 미국은 0%지만 시장금리가 따로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보통 미국 국공채 기준으로 합니다. 10년물짜리가 있고요. 1년물, 2년물, 뭐 5년물, 10년물, 30년물. 여러분들 아파트 담보대출 할 때 30년물 모기지 채권이라고 그러죠. 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금융상품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년물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금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미국 정책금리가 0%까지 내릴 때 10년물 국공채 이자율도 수익률이죠. 채권 수익률이긴 한데 이자율이라고 할게요. 그냥 얘가 0.5%까지 떨어지죠. 그랬다가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어때요? 2021년도 1월에 1%를 처음으로 돌파합니다. 여전히 미국 정부의 금리는 0%입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1.7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테이퍼링 해야 된다. 즉 시장에 풀었던 돈을 빨리 걷어들여야 된다. 그리고 금리 올려야 된다. 왜 그러느냐? 시장 금리는 1%를 넘어서서 1.5를 돌파하고 2%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정책 금리는 계속 0%, 0%, 0%예요. 그 갭 차이가 너무 크죠.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은 경제 전체가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월남전 때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장금리 10년물 국공채 이자율은 시장에서 주식 사고 파는 것처럼 서로 호가가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2022년 1년도 들어서 하반기 중에 처음으로 1.5를 돌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덜컹덜컹 거리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를 조만간에 이 갭이 너무 벌어지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테이퍼링은 뭐 11월에 기정사실이고요. 금리는 3월에 올리느냐, 뭐 제롬 파월의 말대로 6월이나 9월에 올리느냐, 그런 지금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고 미국도 어제 주식이 굉장히 덜컹덜컹 거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일단 다행히 기후로 형성될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이 뉴스랑 이런 걸 보시다 보면 어떤 때는 FRB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FED, 페더럴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FOMC라고 했다가 금리 인상 결정 과정이 굉장히 그리고 어떤 때는 뭐 19명이 투표했다고 했다가 언제는 7명이 투표한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12명이 투표한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또 10명이 투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헷갈리실 겁니다. 앞으로 주식하는 동안에 평생 여러분이 해야 될 게 4가지가 있어요. 뭐냐? 1번 미국의 금리에 대한 이해, 금리와 주식에 대한 이해, 2번 환율과 주식에 대한 이해, 3번 국제유가와 주식에 대한 이해, 4번 금가격과 주식에 대한 이해. 이 4가지를 이해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금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완벽하게 딱 15분이면 됩니다. 정리하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FRB다, 혹은 FED, 페더럴이다, 혹은 FRS다. 한국은 좀처럼 이걸 쓰진 않아요. 근데 보통 페더럴, FED,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FED에서는, 혹은 FRB에서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즉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용어가 2가지 그렇게 다 쓰이는데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뭐라고 통일시켰느냐? 2008년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Federal Reserve, The Fed라는 용어로 그렇게 쓰도록 이걸 표준어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Federal Reserve Bank, 우리가 소위 말하는 FRB의 이 뱅크, 요거를 쓰지 말라는 거죠. 용어를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즉 FRB와 FED를 혼용해서 쓰지 말라는 건데,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도 야, 오늘 점심 자장면 너무 맛있게 먹었다, 나는 잠봉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장님, 저는 잠봉 먹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짬뽕 먹었습니다. 짜장면도 맛있지만 짬뽕도 맛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지어 아나운서 분들도.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본인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결코 FED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FRB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FRB라는 이 단어는 사실 연방준비제도라는 건데, FED, Federal Reserve, The Fed로 이게 표준어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방송에서는 그 표준어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의미는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방금 보셨던 우리가 말하는 FRB는 Federal Reserve Bank가 아니라 이 B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드, 지금 보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야, 보드판 갖고 와, 보드판 갖고 와 그러죠. 결제판 갖고 와, 결제판 갖고 와, 그거 얘기해요. 결제판 갖고 와. 결제판은 누가 결제하나요? 사인하시는 분이죠. 이사진에서 결정하는 거죠. 사장님, 전무님, 부사장님, 회장님, 이런 사람들, 임원들. 자, 그래서 이 FRB가 2가지 용어 의미가 있습니다. 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Federal Reserve Bank, 은행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이렇게 2가지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FRB다. 그러면 주로 방금 보셨던 FED, 이 보드를 주로 사실은 의미는 그렇게 씁니다. 자, 일단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평생 써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FED 연방준비제도의 운영기구로서 패드의 운용을 지휘한다.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니까 최고 의결기구예요.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 12개로 나눠져 있는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연방준비은행. 여기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어요. 방금 얘도 연방준비 아까 은행이라겠지 FRB라고 했는데 FRB가 또 FRB를 감독해? 여기서는 미국은 워낙 넓으니까 12개 은행으로 흩어져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시 뒤에 그건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14년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실질적으로 14년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총 7명이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이에요. 물론 의장은.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인데, 야, 트럼프 대통령 끝나고 이제 내가, 바이든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야. 공화당 저리 가. 민주당이 내가 대통령이야. 임마 저리 가. 너 아웃.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임기가 보장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 총 7분이 계신데, 이 사진이 연방준비제도 이사라고 그러죠. 여기가 이사회니까, 최고의결기구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 나가 이거 못합니다.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번 연도에는 내가 만약에 임기가 끝났으면 2년 뒤에 그 다음 끝나고 그 다음 또 2년 뒤에 또 끝나고 그 다음 또 2년 뒤에 끝나고 7명이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 해에 한꺼번에 2명 이상 바뀌지도 않고 보통 2년에 퐁당퐁당으로. 그래서 7명을 다 갈아치우려면 몇 년 걸리느냐. 14년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임기는 2년. 한 번에 다 갈아치우지 못해요.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공화당 측 인사에서 2명, 민주당 측 인사에서 2명, 대통령이 이사 결정하고, 이사도 여기서 지금 제롬 파월 이사처럼,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여기서 뭐 상원의 입김이 작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한두 명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국가통화정책을 전체 관리하고 미국 전반적인 은행 감독을 규제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보셨던 거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잖아요. 그렇죠? 보드, FRB인데 뱅크가 아니라 보드의 약자입니다. 그 보드에 해당되는 분이 몇 명이었어요? 그렇죠. Board of Governors 7분이죠. 이분들이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최고 의결기구. 여기서 금리도 결정하고 채권 발행도 결정하고 다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 정부가 채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뭐 이만큼 금리 같은 거 몇 프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 뭐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4조 5천억 달러. 그러면 이제 이자 뭐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걸 여기서 결정해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사실 여기서 다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때는 FRB가 한다겠다가, 그렇죠? 이 보드가 한다겠다가 금리 결정, 금리가 올렸다, FRB가 내렸다 했다가, 어떤 때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테이퍼링을 하겠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겁니다. FRB가 FOMC냐? 아닙니다. FOMC는 이 FRB 보드의 7분을 포함해서 추가로 5명이 더 있어요. 이 5명은 투표권이 있는 5명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총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은행이 있죠. 미국은 50개 주지만 그 미국 전역에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진정한 리저브, 이 페더럴 리저브 오브 뱅크, 말 그대로 중앙은행입니다. 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은행이에요. 연방은행이에요. 이 연방은행이, 중앙은행이 미국 전역에 12개가 흩어져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 합쳐서 12표라는 거고,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페더럴 리저브 뱅크가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한국은행 같은 곳이 12군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은 다 강원은행, 충청은행 지점들이 있지만 뭐 투표권 이런 거 없죠. 우리나라는 그냥 한국은행 하나지. 미국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50개의 주가 만들어진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중요해요. 그래서 인구수, 자본이 많이 있었던 데는 이쪽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땅은 넓지만 이런 데는 여러 주가 합쳐서. 자, 문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묶습니다. 여기가 한 그룹, 여기가 두 그룹,
여기가 3그룹, 여기가 뭐 4그룹, 이렇게 해서 뭐 5그룹 바뀌었네, 이렇게. 예. 어찌됐든 이렇게 지역별로 묶어서 총 번갈아 가면서 1년에 한 번씩 3개 묶인 곳은 1년에 한 번이니까 3년에 한 번 돌아오고, 혼자 있는 곳 뉴욕주 같은 경우는 워낙 돈이 많이, 연방준비은행 출자할 때 돈을 많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한 표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총 12개 중앙은행인데 이게 연방준비은행이잖아요. 페더럴 리저브 뱅크인데 이게 미국 정부 게 아닙니다. 누구 거냐?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1910년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대공황 때까지 계속 이 사이에서 중앙은행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설립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나중에 대공황이 왔을 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미국 정부한테 유태인들이 돈을 빌려줘 가면서 우리들한테 채권 발행, 이 화폐 발행권을 타고 미국 국채를 최종적으로 사주고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출권을 받아간 겁니다. 자, 그래 가면서 이 12개 은행이 이렇게 이 총 12개 지역으로 구성된 은행연합체가 결국은 연방준비은행, 페더럴 리저브 뱅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보드가 아니에요. 뱅크예요. 자, 이 뱅크 12개 중에서 5표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5표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FOMC에서. 그걸 그래서 우리가 FOMC라고 그럽니다. FOMC는 결국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12개의 FRB. 여기서 FRB는 뱅크입니다. 보드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 우리가 소위 FRB라고 말하는 이 보드진 7명, 제롬 파월 의장이 있는 이사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7명. 이 7명과 각 은행의 수장격들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맞습니다. 뉴욕주는 붙박이고 5표. 총 합쳐서 FOMC라고 그러는데 이 FOMC는 몇 표가 행사되느냐? 12표가 행사됩니다. 제목에 나와 있죠. FOMC는 총 12명이다. 페더럴이라고 부르는 FRB의 보드, 그리고 여기 FRB의 뱅크 5명과 7명, 즉 이사회 이사들하고 여기, 자, 그래 5명. 여기는 이제 순차적으로 맞는 거고 뉴욕만 빼고요. 그래서 12표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뭐를 결정합니까? 네. 금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테이퍼링을 할 건지 말 건지. 문제는 여기에서 아무리 12표가 금리 인상하자 결정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나중에 이 7표가 미리 이사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실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테이퍼링 정도는 FOMC에서 거의 결정이에요. 근데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 FOMC가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죠. FOMC 은행 총재들이 막 금리 올려야 된다, 막 난리 부르스를 떨었잖아요. 테이퍼링 3월 말까지 해야 된다, 9월부터 금리 올리고 해야 된다 했어도 이 사진들이 꿈쩍도 안 하죠. 마치 하원과 12표 FOMC는 하원처럼 12표인데 7표 상원이 결정해 주지 않은 것처럼 실제 금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이 7표가 내부에서, 예전에는 7표가 투표를 해서 4표 이상 나오면 거의 본인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인원은 현재 이렇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아까 보셨던 이제 FRB라고 불리는 뱅크의 FOMC 회의, FOMC 총 12명은 이렇게 지금 5분이에요. 뉴욕주는 붙박이입니다. 뉴욕주는 붙박이에요. 여기 나머지 4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번갈아 가면서, 지역별로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맞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분이 얘기하는 거냐, 없는, 이번 연도엔 투표권이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내년도에는 없겠죠. 클리블랜드도 이번 연도 있지만 내년도는 없겠죠. FRB 의장은 제롬 파월 의장이고 총 7명인데 지금 2명이 아웃 잘려 공석이에요. 왜냐, 지난번에 어떤 부패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화당 출신들, 매파들, 금리 인상론자들이었는데, 너 주식 불법으로 했지, 11억 불법으로 돈 챙겼잖아, 너는 그리고 리치에
해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리 문제로 아웃시켜버렸어요. 왜? 공화당 성향의 인사들이었거든요. 민주당 성향의 인사들로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12명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 5명, 여기 5명, 그래서 10표가 거의 투표를 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좀 천천히 되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FOMC가 뭔지 한번 정확하게 볼까요? 예. 즉, 이 사진이 행사는 7표. 이분들이 사실 상황격입니다. 임기도 보장되죠. 안 갈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리고 여기 5명. 여기가 최고 의결기구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연방준비은행, 뱅크 12군데에서 뽑은 5명. 그래서 이 두 그룹에 합쳐져서 12명이 결정하는 거.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국가통화정책을 수립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기구입니다. 1년에 8번 공식적으로 FOMC 회의를 해요. 그래서 통화 공급량을 늘릴 건지, 즉 테이퍼링을 할 건지, 양적 완화를 할 건지, 화폐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를 할 건지, 아니면 돈을 걷어들이는 테이퍼링을 할 건지, 그리고 금리를 인하시킬 건지 인상시킬 건지, 0.25씩 인상시킬 건지 0.5 인상시킬 건지 FOMC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테이퍼링까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테이퍼링까지는 FOMC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국공채 금리를 살 건지 더 뿌릴 건지 이런 것들, 아시아나 항공 채권 사줄 건지 안 사줄 건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잖아요. 산업은행을 통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나 이건 12명의 표가 결정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 5명은 투표권에 있다고 하지만 7명이 거의 다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12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이사도 FRB죠. 이건 보드입니다. 여기 7명과 연방준비은행, 여기는 FRB인데 여기는 뱅크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여기 11명이나 나왔는데 잘못 나왔네요. 12명입니다. 12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연방준비는 12명의 표로 되어 있구나. 자, 그래서 FOMC는 매년 8번 열린다. 그리고 결정되고 나서 투표 결과는 바로 결정되지만 투표 내용에 대해 그 의사록,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처럼 뭐를 어떻게 얘기했고 뭐 왕이 얘기할 때 어떤 놈이 비웃어갖고 뭐 영의정을 좌천시켰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FRB 의원들 12명이 누구는 금리 인상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격렬한 토의가 있었고 근거는 어떻고 이런 의사록들이 있어요. 그거는 한 달 뒤에 공개됩니다. 한 달 뒤에. 왜냐? 바로 결정은 된 거는 발표하지만 누가 이거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네 또 뭐가 있었네 서로 치열하니까 왜 한 달 뒤에 할까요? 한 달 뒤에 발표하면은 이건 묻혀버려요. 왜 묻혀버리냐? 그 다음 한 달 뒤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FOMC 거의 회의가 퐁당퐁당으로 있단 말이에요. 1년에 8번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거의 이슈는 현재 이슈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공개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정된다. 자, 이번 연도는 8번 중에 이미 9월달, 세템버에 21일날, 22일날 금리 동결 결정이 나왔죠. 그리고 테이퍼링은 11월달 하기로 했고 내년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 결정을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했는데 10월달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의가 없네요. 그렇죠? 노벰버 11월달 2일날 3일날 결정 그 FOMC 회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12월달 데셈버 14, 15일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주식은 여기까지 내다보지 않으셔도 돼요. 크리스마스 징글벨 소리 날 때 이미 그때는 이미 다 게임이 끝났다. 중요한 포지션들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요약해 보면 FOMC는 FRB 여기 보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보드는 총 7명이다. 그리고 FOMC는 그 보드의 7명 더하기 뱅크 FRB 연방준비은행 12개의 은행 중에서 5명을 뽑아서 투표권이 있는 FOMC 회의 총 12명이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19명 중 절반 이상인 11명이 찬성했다. 이런 뉴스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 분명히 12명이라는데 왜 19명이 했대. 분명히 12명이라고 그랬는데 FOMC에는 왜 이사진 7명 중에서 4명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3명이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는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FRB 보든지 FOMC인지 이런 걸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금리 인상됐다. 인상한다. FOMC 결과 12명 중에 뭐다. 그 다음에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FOMC 총 몇 명인가요? 12명이 원래 정족수지만 현재는 10명만 투표하는 거죠. 투표 결과 12표 중에서 5표가 했으니까 반대한 게 아닙니다. 사실 찬성한 거지. 5표 이상 나오면 6표 이상 나오면 사실 절반 이상이 아니라 10표 중에서 6표니까 금리 인상이든 하락이든 결정되는 거예요. 자, FOMC 점도표는 그런데 가끔 19명 중에서 뭐 11명이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이런 뉴스 나올 때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점도표라는 건데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금리를 올려야 될까? 몇 프로? 1%까지 올려야 될까? 2%까지 올려야 될까? 3%까지 올려야 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입구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순서를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FOMC 회의를 하면 베이지북이라는 베이지 색깔로 된 통계책 두툼한 거. 요즘은 이거 안 갖고 다니겠죠.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노트북에. 옛날엔 두툼한 걸 갖고 왔어요. 거기에 그럼 실업률은 몇 프로고 통계책입니다. 그게. 그 통계책을 갖고 FOMC 위원들 19명이 FOMC 회의에 들어갑니다.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9명. 자, 회의하면 입구 쪽에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면 뭐 예약판 보면 누가 몇 시 예약하고 이렇게 앞에 뭐 돌잔치 누구님 몇 시 예약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드판 같은 거 있죠. 그 보드판이 점판이라고 보면 돼요. 점도표. 거기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이번에 금리 몇 퍼센트 올라갈 2%까지 가야 된다. 1%까지는 가야 된다. 스티커를 갖다 붙여요. 이렇게. 무기명이겠죠. 당연히. 옛날에는 사인펜으로 마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점도표예요. 총 점은 몇 개냐? 19개. 야, 분명히 12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죠? FRB 보드 7명, FRB 뱅크 5명, 12명 중에서 5명 뽑아서 투표권 5명 주고, 그래서 12명인데, 자, 그런데 이건 무슨 왜 19명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미국 지도. 미국 지도에 연방준비은행이 총 몇 개예요? 12개잖아요. 이 12개 중에서 투표권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5명일 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방준비 이사진, 그렇죠? 아까 제롬 파월 의장이 있는 보드, 최고 이사회, 이분들이 12표가 투표권이 있는 거죠. 이 12개는 뭡니까? 이 12이 아니에요. 연방준비은행 12개입니다. 이분들도 전부 다 FOMC 회의는 참석합니다. 참석권, 발언권, 의결권은 있어요. 12명이 전부 다. 문제는 뭐다? 투표권은 겨우 5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1개는 무조건 뉴욕주가 붙박이로 가져가고요.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색깔별로 뭉쳐진 동네별로 한 표씩 있는 겁니다. 번갈아 가면서 자기들이 하는 거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에 한 번 돌아오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에 한 번 돌아오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에 한 번 들어오고, 여기는 하나, 둘, 셋, 3년에 한 번 돌아오고, 그렇겠네요. 투표권 한 번 행사하려면. 자, 그렇게 해서 이쪽 전체 12개 지역 뱅크, 중앙은행, 미국 전역에 흩어진 게 투표권은 5개밖에 없고, 그나마 뉴욕주가 1개 붙박이니까 4개가 번갈아 가면서 사실 1 플러스 4가 해서 5개고, 이 12분 중앙은행 각 지역별로 은행장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의 FOMC 회의에 다 참석합니다. 그래서 FOMC 회의는 몇 명이 참석하느냐? 은행 12명 플러스 이사진, 연방준비제도 이사진, 우리가 소위 FRB 혹은 FED라고 말하는 여기 7명,
실질적인 거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FRB인데 똑같은 FRB인데 이분은 보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9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19명이 당연히 베이지북도 그럼 19권 갖다 놓고 그렇죠? 예, 점도표도 19개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실 때 FOMC 위원 19명 중에서 11명이 찬성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거는 잘못된 뉴스입니다. 왜? 19명이 참석은 하되 의결권, 발언권은 다 있대. 투표권은 5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은행. 그리고 보드 7명. 그래서 투표권은 다 합쳐서 12명. FOMC에서 투표권은 12명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기명이지만 그냥 이건 관계성은 없습니다. 발언권에 있을 뿐이에요. 점도표가. 요즘 이게 이제 계속 나와요. 점도표 결과 어쩌고 저쩌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얘가 중요한 겁니다. 그나마 2명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 10명. FRB는 총 현재 7명인데 현재 5명. 즉 바이든 대통령이 2명 임명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FOMC 및 금리 인상 결정 구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죠? 네. 즉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못 바꿔요. 이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결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자, 출렁이는 증시 속에서 저거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 박스권을 잘 헤쳐나가고 10월달이 주식하기에 괜찮은 달이라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인사이트 26번째 인플레이션과 미국 기준금리 결정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